Uber Technologies Incorporated, 티커는 UBER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9.73%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80조 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25.23% 하락했습니다. 전 기간 동안 0.14% 하락했습니다.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또 그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고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상승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전 고점 지지를 못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전 고점의 지지를 이 부분에서 받는 모습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여기가 이전 저점입니다. 이전 저점 부분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추세선 하단부입니다. 추세선 하단부고 이전의 고점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다가 추세선 상단부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Uber Technologies Incorporated는 자사 플랫폼에서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는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들을 대중교통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승차 서비스, 상인,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결합니다. 그 부문에는 이동성, 배달, 화물이 포함됩니다. 세 가지 부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자동차, 원동기 달린 경3륜차, 오토바이, 미니버스, 택시 등 다양한 차량의 탑승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모빌리티에는 비즈니스용 우버, 금융 파트너십, 운송 및 차량 솔루션 제공과 관련된 활동도 포함됩니다. 배달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현지 식당을 검색 및 발견하고 식사를 주문하고 식당에서 찾아가거나 배달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시장의 경우 식료품 및 편의점 배달 제공도 포함합니다. 화물 부문은 플랫폼에서 운송업자와 화주를 연결하고 발송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는 22,800명입니다. 2019년 2월 미국 최고의 주문형 음식 플랫폼 총 소비자 지출 점유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로퍼버가 26.7%입니다. 우버이츠가 25.2%, 도어대시가 27.6%, 포스트메이츠가 12.1%가 되겠습니다. 도어대시가 그로퍼버하고 우버이츠하고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미국 내 회사별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 점유율입니다. 도어대시가 55%로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버이츠는 22%, 그로퍼버는 17%, 포스트메이츠는 5%입니다. 2021년 11월 매출 점유율은 우버이츠는 24%, 포스트메이츠 3%, 도어대시가 57%, 그로퍼버가 15%입니다. 그리고 우버가 포스트메이츠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전체가 27%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도어대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우버가 되겠습니다. 우버이츠하고 포스트메이츠 포함해서 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허버가 1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버이츠가 2위로 쫓아가고 있지만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객당 평균 분기별 매출, 음식 배달 관련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어대시가 1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우버이츠고 포스트메이츠, 그룹허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배달 미국 교차 쇼핑 고객들 2021년 3분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또한 경쟁 서비스 업체를 이용했는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도어대시 고객의 22%가 그룹허버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1%가 우버이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우버이츠의 고객 중에서 24%가 그룹허버의 식사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9%가 도어대시의 식사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 7%가 포스트메이츠의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고객이 여러 식사 배달 서비스 업체를 이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즈 어닝즈 데이터 앤 리포트 우버 테크놀로지즈의 실적 발표일과 보고들 어닝즈 데이터 수익 자료 리포트 데이터 보고 날짜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짜가 2022년 2월 9일입니다. 프리마켓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고 not confirmed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하는 날짜가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period ending 기간 끝 종료 2021년 4분기의 실적 발표를 2022년 2월 9일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센서스 EPS forecast 합의 EPS 예측 주당 순이익 예측치가 마이너스 0.3달러입니다. Last year's EPS 작년의 EPS는 마이너스 0.54달러였습니다. Same quarter last year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작년 동기 EPS가 마이너스 0.54달러였는데 금년에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3달러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분석가 합의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20명의 분석가 등급에 기초해서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 우버 주식에 관해서 좋게 보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버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부킹 총 예약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이동성 부문에서 2020년 같은 분기에 5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9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67% 상승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배달 부문에서는 8조 5천억 원에서 12조 8천억 원으로 50% 상승했습니다. 프레이트 화물 부문에서는 2,900억 원에서 4,020억 원으로 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14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전체 예약 액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은 Constant Currency, 고정 통화입니다. Constant나 Constant는 불변의 일정한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 통화는 재무 성과를 계산할 때 변동을 없애주는 고정 환율을 말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변동 환율이 종종 실제 성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고정 통화 기준으로 수익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 환율이 종종 실제 성과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020년 3분기의 환율과 2021년 3분기의 환율을 같게 해서 나온 성과가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성과는 매출 및 이익 지표로 정확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환율을 기존 가치 또는 전년도의 환율로 고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실적 변화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통화는 일반적인 난갭 보고 기법입니다. 우버의 승차 공유 플랫폼은 63개국과 750개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실제의 성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갭 보고 기법으로 전년도와 같은 환율을 적용을 해서 나온 수치가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실적 변화를 명확하게 제공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버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부문에서 1조 3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 되었습니다. 62% 상승을 했습니다. 앞에서의 총 예약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상승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1조 1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97% 상승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부문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이트 화물 부문은 2,880억 원에서 4,020억 원으로 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8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전체는 72% 증가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